어머니, 아버지 스마트폰 바꾸지 마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곧 시작됩니다. 2025년 7월 22일 10년간 우리를 얽매던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이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보조금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핸드폰 싸게 사는 타이밍이 드디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몰라서 손해 보셨던 분들 많으셨죠? 누구는 똑같은 기계를 40만 원 싸게 샀다는데 나는 왜 정가 다 주고 샀을까? 속상했던 적 없으셨나요? 이번 영상은 이제껏 한 번도 싸게 사본 적 없는 분들을 위해 기획했습니다. 통신사 간 보조금 전쟁 타이밍, 제대로 싸게 사는 방법, 사기 안 당하는 실전 팁까지 하나하나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 요즘 주변에서 핸드폰 바꾸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요, 지금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2025년 7월 22일 드디어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통신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대로 된 보조금 경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싸게 사면 그게 곧 불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대리점에서 보조금 많이 준다고 하면 괜히 겁이 나고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도 헷갈렸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단통법이 사라지면 이제 보조금은 다시 합법이 됩니다. 즉 통신사들이 정정당당하게 싸게 팔기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번 여름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7월 22일 단통법 폐지 이후 곧바로 7월 말 갤럭시 폴드 7과 플립 7이 출시를 앞두고 있고 9월에는 아이폰 17까지 등장할 예정이거든요. 이 말은 곧 삼성과 애플 새 폰 출시 시점에 맞춰 통신사들이 대대적인 보조금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작이 벌써부터 느껴지고 있습니다. SKT는 지난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경쟁에 가장 먼저 불을 붙였습니다. 위약금 면제부터 요금 50% 할인, 추가 데이터 제공, 멤버십 할인까지 연달아 내놓고 있죠. 이런 움직임은 KT와 LGU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통신 3사가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번호 이동 보조금을 더 세게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싸게 주느냐, 누가 더 조건이 좋으냐를 서로 드러내놓고 경쟁하는 진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과거처럼 정보에 밝은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아니라 조금만 귀 기울이고 시기를 기다릴 줄 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셈이지요. 어떻게 보면 10년 만의 기회입니다. 단통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억눌렸던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 와중에 다시 복잡해지는 조건들과 혼란스러운 가격 표시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냥 싸게 산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디를 통해 사야 하는지 모두 짚어드릴 겁니다. 단통법 폐지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그 격차는 정보에서 비롯되거든요. 다음 이야기부터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하나하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기회는 왔고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 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왜 나는 비싸게 사는데 누군가는 싸게 샀다고 하는지, 왜 같은 기계를 두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지 참 이상하다 싶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0월 정부는 한 가지 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이랬습니다.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가격 불균형을 막겠다는 것이었죠. 예전에는 통신사들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대리점에 돈을 주고 그 대리점은 다시 고객에게 보조금을 얹어줬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거나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은 정가보다 30만 원, 40만 원씩 싸게 핸드폰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냥 가까운 매장에 들어간 사람은 정가 그대로 혹은 고가 요금제까지 껴서 더 비싸게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없애보자고 정부가 개입한 게 바로 단통법이었습니다. 핸드폰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고 모든 소비자가 비슷한 가격에 구입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 정책은 공평을 말했지만 현실에서는 불편만 남았습니다. 통신사들은 굳이 가입자를 뺏기 위해 보조금을 더 얹어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대리점들도 보조금을 얹어주지 못하니 그저 정가대로 기계를 파는 역할만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마케팅 비용도 줄고 소비자 혜택도 사라졌죠. 무엇보다 문제는 정보를 몰라도 손해 안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말만 꺼내도 불법이니 단속이니 걱정부터 해야 했고 정직하게 장사하던 대리점들도 어깨를 좁혀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지나친 통제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와 현장 판매자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2025년 1월 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22일 이 법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 의미는 단순합니다. 이제 통신사도 대리점도 다시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됐다는 것.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숨기거나 돌려 말할 필요 없이 정식으로 밝히고 정직하게 판매하는 시대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단통법 폐지가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재정비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똑같이 싸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 물론 이 과정에서 또다시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갑자기 보조금이 많아지는지 그 배경을 살펴본 것이고요. 다음 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싸게 사는가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나 바꾸시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7월 22일부터는 핸드폰 보조금이 다시 활발하게 풀립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과연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야 제일 저렴하게 내게 맞는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바꿀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핸드폰 싸게 사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급제 스마트폰과 알뜰폰 요금제 조합, 또 하나는 보조금 많이 주는 성지나 대리점 활용. 이 두 가지 중 내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급제 스마트폰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통신사와 무관하게 기계를 따로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주문하거나 오프라인 전자제품 매장에서 가격을 비교해서 그냥 물건처럼 사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매우 단순하다는 데 있습니다. 출고가가 얼마인지,
내가 얼마에 샀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쓸데없는 조건이나 꼬리표가 붙지 않습니다. 요즘은 무이자 12개월 또는 6개월 카드 할부도 많고 네이버 페이 적립이나 학생복지몰 할인, 사전 예약 알림 혜택까지 더하면 상당히 저렴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자급제 폰을 사서 알뜰폰 요금제를 따로 선택합니다. 알뜰폰은 통신사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한 대신 통화 품질은 똑같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적거나 고가 요금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분들에게 특히 유리한 조합입니다. 실제로 부모님 핸드폰을 이 방식으로 바꿔드린다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방식은 보조금 많이 주는 대리점이나 성지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성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역마다 존재하는 일명 성지 매장은 일반 대리점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실어주는 핸드폰 유통 전문점입니다. 이 방식은 똑같은 핸드폰을 3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도 있다는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가 요금제를 몇 달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더 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총 부담은 오히려 자급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약간의 경계심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지나 일부 대리점에서는 복잡한 조건이나 길게 묶는 요금제, 숨겨진 부가 서비스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에서 6개월 할부로 돌려놓고 기기값은 싸 보이지만 전체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든지 기존 쓰던 폰 반납 조건을 걸어 애매한 방식으로 기기값을 줄여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성지나 대리점에서 싸게 사는 방식은 분명 장점이 크지만 확실한 정보와 주의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보조금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조차 불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물어볼 수 있고 대리점에서도 정확히 답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지를 이용하려면 단통법 폐지가 시행된 7월 22일 이후로 정보가 더 뚜렷해질 시점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급제와 알뜰폰 조합은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통신사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금제를 바꾸며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지나 대리점 구매는 정보만 잘 챙기면 기기값을 훨씬 싸게 만들 수 있고 특히 데이터 많이 쓰는 분, 고가 요금제 쓰는 분들에겐 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 더 낫다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제대로 알고 선택해도 정가 그대로 비싸게 핸드폰을 사는 일은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특히 주의가 필요한 성지와 대리점 구매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꼼꼼히 안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7월 22일부터는 핸드폰 보조금이 다시 활발하게 풀립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과연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야 제일 저렴하게 내게 맞는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바꿀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핸드폰 싸게 사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급제 스마트폰과 알뜰폰 요금제 조합, 또 하나는 보조금 많이 주는 성지나 대리점 활용. 이 두 가지 중 내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급제 스마트폰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통신사와 무관하게 기계를 따로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주문하거나 오프라인 전자제품 매장에서 가격을 비교해서 그냥 물건처럼 사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매우 단순하다는 데 있습니다. 출고가가 얼마인지, 내가 얼마에 샀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쓸데없는 조건이나
꼬리표가 붙지 않습니다. 요즘은 무이자 12개월 또는 6개월 카드 할부도 많고 네이버 페이 적립이나 학생복지몰 할인, 사전 예약 알림 혜택까지 더하면 상당히 저렴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자급제 폰을 사서 알뜰폰 요금제를 따로 선택합니다. 알뜰폰은 통신사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한 대신 통화 품질은 똑같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적거나 고가 요금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분들에게 특히 유리한 조합입니다. 실제로 부모님 핸드폰을 이 방식으로 바꿔드린다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방식은 보조금 많이 주는 대리점이나 성지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성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역마다 존재하는 일명 성지 매장은 일반 대리점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실어주는 핸드폰 유통 전문점입니다. 이 방식은 똑같은 핸드폰을 3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도 있다는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가 요금제를 몇 달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더 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총 부담은 오히려 자급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약간의 경계심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지나 일부 대리점에서는 복잡한 조건이나 길게 묶는 요금제, 숨겨진 부가 서비스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에서 6개월 할부로 돌려놓고 기기값은 싸 보이지만 전체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든지 기존 쓰던 폰 반납 조건을 걸어 애매한 방식으로 기기값을 줄여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성지나 대리점에서 싸게 사는 방식은 분명 장점이 크지만 확실한 정보와 주의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보조금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조차 불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물어볼 수 있고 대리점에서도 정확히 답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지를 이용하려면 단통법 폐지가 시행된 7월 22일 이후로 정보가 더 뚜렷해질 시점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급제와 알뜰폰 조합은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통신사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금제를 바꾸며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지나 대리점 구매는 정보만 잘 챙기면 기기값을 훨씬 싸게 만들 수 있고 특히 데이터 많이 쓰는 분, 고가 요금제 쓰는 분들에겐 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 더 낫다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제대로 알고 선택해도 정가 그대로 비싸게 핸드폰을 사는 일은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특히 주의가 필요한 성지와 대리점 구매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꼼꼼히 안내 드릴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저희 처형 어머님이 핸드폰을 바꾸셨다가 기기값은 기기값대로, 요금은 요금대로, 부가 서비스까지 덕지덕지 달려 2달 만에 자녀분께 울먹이며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전화하셨거든요. 그때 저도 느꼈습니다. 보조금이 합법화된다고 해도 누군가는 여전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보조금 전쟁이 본격화되면 싸게 사는 법 영상이나 정보는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게 사는 법은 넘쳐나는데 당하지 않는 법은 잘 알려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제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핸드폰을 싸게 사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이른바 성지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에 서울 성지, 경기 성지, 아이폰 성지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정말 많은 추천 매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면 같은 기기를 10만원에서 40만원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문도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싸게 구입한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엔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기기값은 싸지만 결국 더 큰 돈이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할부 개월 수입니다. 예전처럼 24개월 할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3에서 6개월, 심지어는 48개월로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 월 요금이 저렴해 보이지만 그건 단말기 값을 오래 나눠서 내기 때문일 뿐입니다. 실제로 저희 장모님도 핸드폰을 싸게 샀다며 좋아하셨는데 제가 통신사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48개월짜리 할부였고 심지어 5.9%의 이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폰 반납 조건입니다. 지금 쓰던 폰만 반납하시면 기기값을 20만원 더 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폰을 반납해도 할부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얽히는 조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기존 폰 반납 조건으로 새로운 기기만 할부가 아니라 기존 단말기도 이중 할부가 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어르신들께선 절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부가 서비스입니다. 핸드폰은 싸게 샀는데 알고 보니 무려 6개의 부가 서비스가 동시에 등록되어 있던 경우도 봤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건강상담 서비스, 쇼핑 멤버십, 게임 정액권 이런 것들이 매달 빠져나가면서 결국 2년 동안 30만원 이상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기기 할부 원금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할부 개월 수는 몇 개월인가요? 이 질문만 정확히 던지셔도 절반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계약서 사인 전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 할부 원금이 얼마로 등록됐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할부 원금 30만원입니다. 라고 했다면 고객센터에서 정말 그 금액이 찍혀 있는지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상담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줍니다. 다음은 부가 서비스입니다. 서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부가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모르겠다 싶으면 부가 서비스는 모두 빼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판매자분이 이건 어차피 첫 달 무료니까요. 라고 하더라도 첫 달 무료 뒤엔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합 할인. 이건 주의하셔야 해요.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 자체 혜택이기 때문에 핸드폰 살 때 꼭 같이 쓰지 않아도 되고 자급제 구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속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은 사은품 대신 기기값을 깎으세요. 케이스, 보호필름, 무선 충전기 이런 걸 준다고 하면 그건 정중히 사양하고 그 금액만큼 기기값을 더 할인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지든 대리점이든 핵심은 똑같습니다. 기기값을 깎아주는 것이 가장 큰 실질 혜택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께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녀와 꼭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핸드폰 계약은 전문 용어가 많고 빠르게 설명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함께 동행하면 계약 조건을 녹음해 두거나 명확히 확인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핸드폰 한 대 싸게 사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작은 정보 하나가 몇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차이가 정당한 정보의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다음은 이제 반대로 자급제와 알뜰폰 조합이 어떤 분들에게 더 유리한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성지에서 싸게 사는 방법이 누군가에겐 효율적인 선택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자급제와 알뜰폰 조합이 훨씬 편하고 저렴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 형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작년에 아이폰을 바꾸셨는데 대리점 조건은 마음에 안 들고 성지를 갈 시간도 마땅치 않다 보니 결국 인터넷으로 자급제 폰을 구입하셨어요. 가격은 카드사 할인도 받고 사전 예약 신청으로 추가 할인까지 받으셨죠.
그리고 요금제는 알뜰폰으로 바꾸셨는데 데이터는 적게 쓰는 편이라 월 1만 원대 요금제면 충분하다고 하시더군요. 기기값과 요금 합쳐도 2달이면 예전보다 10만 원 이상 절약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급제의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조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기기를 어떤 가격에 어떻게 샀는지가 명확하다는 거죠. 통신사에서 사면 기기값, 요금제, 약정, 할인, 결합 이런 게 뒤엉켜 있어서 결국 계산이 애매해지는데 자급제는 그냥 물건을 산다는 개념이니까 금액이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이건 특히 어르신들께 큰 장점입니다. 무슨 조건인지, 언제 바꿀 수 있는지 헷갈릴 일도 없고 그저 기기만 바꿔 유심만 넣으면 끝이니까요. 그리고 알뜰폰은 요즘은 통화 품질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돼 있어서 통신사와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객센터 응대나 문제 생겼을 때 대응인데 요즘은 그런 부분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실제로 부모님들께 알뜰폰으로 바꿔드리는 자녀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급제 폰을 저렴하게 사서 알뜰폰 요금제를 붙이면 한 달 요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남편분과 함께 매달 11만 원씩 내던 요금이 자급제 알뜰폰 조합으로 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두 분이 놀라시면서 아니 우리가 여태 뭘 낸 거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급제와 알뜰폰 조합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잘 맞는 선택입니다. 첫째, 요금제를 많이 쓰지 않는 분. 둘째, 결합 할인이나 멤버십을 크게 활용하지 않는 분. 셋째, 기기 변경 주기가 긴 분. 넷째, 자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구매나 변경이 가능한 분.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자급제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또 요즘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삼성전자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애플 공식몰 같은 곳에서 할인을 크게 주는 날도 많습니다. 특히 사전 예약식이나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학생 할인몰 같은 걸 노리면 실구매가는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급제 폰은 선택 약정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통신사에서 구입한 기기가 아니어도 자급제 폰을 쓰면서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가 강제로 붙지 않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필요한 기능만 골라 쓰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유심 바꿔 다른 폰에 끼우면 끝입니다. 마치 예전처럼 핸드폰이 단순한 물건이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일까요? 요즘처럼 복잡한 조건이 너무 많아진 시대에는 이렇게 단순한 방식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선택이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가장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이 자급제와 대리점 중 어떤 시기를 노려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급제든 대리점이든 핸드폰을 싸게 사고 싶다면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간 매장에서 싸게 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건 마치 시장 물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흐름을 눈으로 보고 잡아야 하듯 통신사 보조금도 그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진짜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올해 7월은 특별한 시기입니다. 10년을 이어오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소위 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부로 정식 폐지됩니다. 이 의미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보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전까지는 보조금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 이동을 해도 기기 변경을 해도 딱히 큰 차이를 못 느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동통신 3사,
즉 SKT, KT, LG유는 이제 고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더 공격적으로 풀 수 있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그 전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T는 최근 해킹 사태로 이탈 고객이 증가하면서 2025년 4월부터 위약금 면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상 차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단통법 폐지 이전이 몸풀기 신호였던 셈이죠. 특히 7월 14일까지는 SKT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고 그 직후 7월 22일부터는 갤럭시 폴드 7 플립 7이 사전 예약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부터는 대리점과 성지에서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보조금이 많이 풀리는 시기는 다음 두 구간입니다. 첫째, 7월 22일 이후 단통법 폐지 직후. 둘째, 아이폰 17 출시 직전인 9월 중순경, 즉 7월 말부터 9월까지는 사실상 올해 가장 통신사 경쟁이 치열해지는 핫타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때는 성지에서도 원금이 확 내려가고 할부 개월 수도 고객이 직접 조절하기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7월 22일만 무조건 노려야 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SKT는 자사 이탈을 막기 위해 7월 14일까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고 통신요금 50% 할인, 50기가 추가 데이터 제공, SKT 멤버십 혜택 강화 등 여러 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이미 사전 경쟁 단계에 돌입한 상태, 어떤 폰을 살지, 또 어느 통신사에 머물지에 따라 이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위약금이 많고 굳이 새 폰이 급하지 않다면 7월 14일 이전 SKT 위약금 면제를 이용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것도 전략입니다. 반대로 신형 갤럭시나 아이폰이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7월 22일 이후 본격적인 보조금 시기를 노리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급제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이 시기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자급제 폰을 구입하면 카드사 할인이나 사전 예약 혜택도 커질 뿐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 프로모션도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도 사전 예약 때 자급제 폰을 구입한 고객에게 네이버 페이 15만원 적립, 2만원 추가 할인, 배송비 무료 등 여러가지 혜택이 함께 적용된 바 있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싸게 사는 건 복잡한 공식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그걸 어느 시점에 쓰느냐,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핸드폰은 이제 단순히 기기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고 정보에 따라 그 지출은 2년간 수십만 원, 심지어 100만 원 이상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그 격차가 커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알게 되시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핸드폰을 가장 싸게 사는 공식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누구는 똑같은 핸드폰을 30만 원 싸게 사고 누구는 같은 요금제를 절반 가격에 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들만 아는 정보에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단통법 폐지 이후의 변화, 그리고 자급제와 대리점의 실전 활용법 하나하나 알고 나면 정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매달 나가는 핸드폰 요금 이제는 줄일 수 있습니다. 꼭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타이밍을 잡으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자녀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부모님 휴대폰 요금도 꽤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나마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알뜰한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혜의 결과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까요?